사진 한 장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서랍 정리를 하다가 꺼낸 낡은 사진 봉투. 고무줄이 삭아서 힘없이 끊어집니다. 사진 보서리는 조금씩 들떠 있습니다. 한 장씩 넘깁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남편이 작업복 차림으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웃고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89년 3월, 1994년 설날, 2001년 여름 휴가. 손이 한 장에서 멈춥니다. 아이는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성적표를 보고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녁에 아이가 말을 걸었는데 피곤하다고 짧게 끊었습니다. 부모님 전화가 왔는데 바쁘다며 나중에 다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는 얼굴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사진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만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모질었던 것은 아닐까? 사진을 정리하려고 앉았는데 어느새 지난날의 나를 하나씩 따지고 있습니다. 남길 사진과 버릴 사진을 고르려다가 과거의 나를 벌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한 번쯤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일까지 모두 잘못처럼 느껴질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그날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나누었는지도 압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이 오래 상처로 남았는지도 이제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결과를 모른 채 하루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아이 교육비를 걱정하면서 아픈 부모님과 어린 자식 사이를 오가며 정신없이 오늘의 여유로 그 시절의 나를 바라보는 것, 결과를 알고 과정을 재판하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후회가 많이 든다는 분들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한 기억은 선명하고 잘한 기억은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화를 낸 날은 기억납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곁에 앉아 있던 날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모님 전화를 짧게 끊은 날은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던 날은 흐릿합니다. 이것이 나쁜 사람의 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사람일수록 잘못한 일은 크게 기억하고 잘한 일은 작게 기억합니다. 사진 한 장이 마음을 찌를 때 그 사진 앞면만 보고 스스로를 재판하는 것은 증거가 절반밖에 없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옆에는 사진에 찍히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입학식 사진에는 전날 밤늦게까지 아이 옷을 다린 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가족여행 사진에는 여행비를 마련하려고 몇 달 동안 허리띠를 졸라맨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면에는 장면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그날의 형편이 있습니다. 둘을 함께 볼 때 그 시절의 나를 조금 더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보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마음속에서 드내는 말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나는 왜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때 나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화를 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몰아세우는 방향에서 그날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뵐 걸.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후회를 과거에 묻어두는 대신 오늘의 행동으로 잇는 것입니다. 연락할 수 있는 자식에게 말을 건넬 때도 긴 해명보다 짧은 말이 더 잘 닿습니다. 그때 네 말을 끝까지 못 들어줘서 마음에 걸렸어. 늦었지만 미안해. 길게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는 방어를 합니다. 짧게 말하면 상대가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도 여유가 없었어. 거칠게 말한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마음에 걸려. 사과가 과거를 완전히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곧바로 따뜻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관계에 작은 창문 하나를 내는 일,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에게 하지 못한 말이 남았다면 보내지 않을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엄마, 그때는 전화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 이제야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 알겠어. 편지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쓰고 나서 사진 봉투 안에 넣어두어도 됩니다. 마음속에만 있던 말을 한번 꺼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진 정리는 하루에 한 봉투씩 하십시오. 지나간 세월을 한날에 모두 꺼내면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오늘은 10장만, 내일은 봉투 하나만. 물건을 정리하는 속도와 마음을 정리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정리를 마친 뒤에도 며칠째 마음이 무겁고 일상이 힘들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진을 정리하다가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 이 정도로 말해도 됩니다. 혼자 붙잡고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자비라는 말을 꺼내고 싶습니다. 자비는 보통 남을 향한 말로 씁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데 유독 과거의 나에게는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때 그걸 몰랐니? 왜 더 잘하지 못했니? 왜 그렇게 약했니? 남의 사정은 헤아리면서 젊은 날의 내 사정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형편 안에서 서툴게 선택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음 날을 살아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 하나 때문에 그 시절의 나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불교에서는 어떤 일도 혼자 생겨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때의 선택 하나에는 여러 사정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돈 걱정이 있었습니다. 몸에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가르친 방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말투가 내 입에서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나를 한마디로 판결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났을까 해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 시절에 나는 무엇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이미 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진첩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날을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이미 그날을 지나왔습니다. 어린 자식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젊었던 배우자의 얼굴에는 세월이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의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한마디 건넨 뒤 오늘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젊은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뒷면을 보십시오.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옆에는 사진에 담기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빠듯한 생활비가 있었습니다. 지친 몸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우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을 더는 함부로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을 때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함께 넣어두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아는 만큼 해냈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시절의 나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게 안부 문자 한 줄을 보내도 됩니다. 살아계신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문을 열어두어도 됩니다. 과거의 나에게 건넨 자비를 오늘의 나에게도 조금 남겨두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세요. 사진 속 젊은 나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그 말을 짧게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후회를 품고 살아온 분들께 그 한마디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한동안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라고 있을까요?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듣는 아미타불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